이번 영상은 힐링 스타듀밸리 가을 이야기입니다. 농사는 귀농수단일 뿐 그저 벌목이 좋을 뿐인 사람의 일상이 담긴 계절입니다. 농사하고 낚시하며 돈 벌기에 연연하지 않고 돈 펑펑 쓰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힐링하는 계절을 보냈어요. 뒤돌면 까먹는 아맞다 가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들어버린 블루베리를 전부 베어주고 호박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호박을 많이 사진 못했어요. 가진 옥수수를 탈탈 털어서 조금이라도 더 구매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심어주긴 했는데 진짜 소박하네요. 시간이 애매해 농장 정리를 하며 가을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골광산에서는 100층마다 보상을 주는데 Skull Cavern Elevator. 모드를 사용하면 층이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매번 받을 수 있어요. 멀티에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얻었었는데 싱글에서는 계속 받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양심껏 각 층당 한 번씩만 받았습니다. 가을 3일, 헛간에 술통을 배치했습니다. 내일이 스타프루트 수확일이라 양조는 하지 않았어요. 마을에 왔더니 게시판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머쓱한 건 머쓱한 거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줍니다. 수액 채취기와 술통 제작에 필요한 구리가 모자라서 앞으로도 계속 구매해서 사용할 거예요. 해골광산에서 석탄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동광석은 캐긴 하는데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가을 4일 에밀리가 찾아와 염색이 가능함을 어필했고 스타프루트가 자자라 수확하고 양조했습니다. 헛간 내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밖에서도 알 수 있게 밖에도 하나 설치했어요. 금별만 남기고 바로 판매해주고 기성초과 스타프루트 씨앗을 구매해 바로 심었습니다. 고대 열매도 씨앗으로 바꿔 심었는데 고급 비료를 뿌렸습니다. 중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온실을 전부 고대 열매로 채우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자라는 게 좋긴 한데 방금 심은 거라 아깝더라도 그냥 제거할 걸 그랬어요. 가을 5일엔 별일 없이 무난했습니다. 정말 별일 없었어요. 용광로 배치 변경하다가 날씨가 좋아서 야외 지침을 했다 정도? 가을 6일 드미트리우스의 퀘스트로 작은 입으로 4마리를 낳고 라이너스의 퀘스트로 쓰레기 20개를 낚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쓰레기만 낚이는 곳이라 금방 하겠다며 안일하게 돌아다니다가 농장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재활용 기계에 쓰레기를 넣었습니다. 라이너스의 퀘스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재활용 기계를 돌리고 용암 장어가 꽤 비싸고 쓰레기도 잘 낚이길래 용암 호수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퀘스트 창을 확인해보니 클리어 됐길래 철로 상자에 넣으러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5개가 모자라서 퀘스트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재활용 기계에 넣어버린 그거 맞아요. 급하게 광산으로 돌아와 낚시를 하는데 미끼가 없어 이틀도 한참 걸리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마음이 급해진 저는 철로 상자에 조작 콜라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잊은 채 콜라를 마시고 달려갔다가 절망하며 돌아왔고 결국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못한 채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8일 모두를 잔뜩 넣어와서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몇 가지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Automate 기계와 상자를 연결해 자동으로 생산합니다. convenient inventory.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근처 상자에 자동으로 채워 넣습니다. Auto forager. 건물, 나무 등 채집물을 자동으로 채집해 줍니다. Let's move it. 로빈의 도움 없이 건물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농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을 동안 헛간도 많이 늘려놓고 앞장과 외양간도 지을 거예요. 우선 너무 지저분해서 건물을 지을 수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싹 밀어놓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때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참나무 수지가 너무 모자라서 참나무를 계속 심는데 나무 비료를 사용하면 빨리 자란다는 걸 늦게 알았거든요. 있는 참나무에 수액 채취기를 달았어야 했는데 전부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왼쪽 아래 구석에 작은 수액 채취장을 만들었는데 나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더디길래 나무들 사이에 자라고 있는 저 녀석들 때문에 자라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했어요. 나무가 자랄 확률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자라야 할 나무가 많다면 그 확률을 나눠 가진다고 생각했죠. 수액 채취기를 더 만들 생각은 안 했나 봅니다. 그렇게 밑동만 남긴 채 3일에 걸친 농장 정리를 끝냈습니다. 가을 11일부터는 다시 해골강산으로 출근했어요. Automate 모두 덕분에 용광로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이리듐 주기가 계속해서 쌓여 돈을 버는 게 쏠쏠하기 때문이죠. 하단의 저 멘트는 auto forager. 모드 때문에 뜨는 안내 멘트인데 인벤토리에 호미를 가지고 있으면 지렁이도 채집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호미를 안 들고 다니니까 호미가 없어서 저거 못캠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을 14일 오늘은 헛간 증축을 해줄 거예요. 호박과 브로콜리, 스타프루트를 수확해 주었습니다. 이리듐 도끼를 받고 석탄도 구매하고 스타프루트도 판매하고 광산에 왔습니다. 호박을 수확하는 순간 헛간을 잊었어요. 그리고 헛간을 잊은 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300층까지만 내려온 후 농장으로 돌아와 스타프루트를 심었고 물을 주다가 잠들었습니다. 가을 15일 호박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대 호박을 기대하며 손수 물을 준 뒤에는 광산에 왔어요. 가을 16일 오늘은 가을 품평회가 있습니다. 사실 헛간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슬슬 가을 품평이 아닌가 하고 찾아보니 오늘이었어요. 벌목을 하다가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가을 품평회에서 룰렛 말고는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전부 해볼 생각이에요. 우선 새총 게임부터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나름 집중해서 했습니다. 낚시는 뭐 저에겐 Skip fishing 힘이 minigame. 있으니까요. 너무 쉽게 높은 점수를 받아버려서 모드를 끄고 재도전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미니게임을 스킵해버려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제 날것의 낚시 실력입니다. 날것이라 해도 낚시가 10레벨이기 때문에 녹색바 크기가 커져서 이런 축제에 나오는 물고기 정도는 저도 쉽게 잡을 수 있죠.
이지하네요. 힘 레벨 테스트도 해봤어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을 품평의 꽃 룰렛을 하러 왔습니다. 룰렛은 초록색이 정배라고 하더라고요. 사나이답게 올인을 걸었습니다. 모드로 쉽게 번 토큰이라 한 번쯤은 다 날려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별방울을 먼저 구매해주고 불필요한 물건까지 전부 구매했습니다. 품평회를 위해 용암장어와 무지개빛 파편을 진열했습니다. 별 달린 와인을 진열하고 싶었는데 와인을 숙성통에 넣어야 별이 달린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왜 내 와인에는 별이 달리지 않지 하고 생각했고, 가지고 있는 물건 중 가장 좋은 물건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움직여도 되는 줄 모르고 컷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품을 챙겨 룰렛을 하러 왔어요. 내 운을 시험해보겠다는 느낌? 이번에도 초록색으로 올인했습니다. 축제를 끝내고 남은 시간에 벌목을 하고 길을 깔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1시 50분이었죠. 다들 안녕. 가을 18일 디성초과 스타프루트를 심었습니다. 여기 고급 비료를 디성초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까먹었어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주기를 맞춰줄 때 꼭 바꿔야겠어요. 이미 식물이 자라는 것에도 디성촉을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스타프루트를 심다가 디성촉을 구매하러 사막에 왔고, 농장 광산에 왔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돌아가려고 나왔고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사막 상인에게 물건도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디성촉이 머리를 때리고 가서 급하게 농장 토템을 사용해 돌아갔습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가을 19일 호미를 맡겨주고 퀘스트를 위해 호수 낚시를 하러 왔다가 채석장을 열기 위해 조자마트에 왔습니다. 다리를 수리해주고 다시 낚시를 하러 왔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집에서 잤습니다. 드디어 무언가 하러 로빈에게 왔는데 헛간이 아니라 닭장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닭장이 어디예요? 무언가를 하러 왔다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벌목장에 참나무를 심으러 왔습니다. 참나무를 늘려 임시 수액 채취장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이에요.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퀘스트를 클리어해주고 마지막 남은 조자마트 해금을 했어요.
시간이 남았으니 라이너스의 베리 바구니도 찾아주고 이리듐 호미를 받고 새로 열린 채석장을 가보려고 마을로 향했는데 모리스가 공개적으로 제가 조자마트의 VIP 회원임을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호미를 받고 채석장으로 향하니 또 컷신이 나왔습니다. 광물 채취가 가능하다며 성광 냄비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채석장을 보며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수액 채취장을 떠올렸습니다. 채석장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안녕. 낙인을 찍혔더니 돌팔매질하려고 부르나봐요. 윌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타프루트를 수확하고 고대과일을 심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확해서 씨앗 생성기에 넣어두었더니 꽤 많이 모였어요. 스타프루트도 심어주고 광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왜 나는 운 좋은 날 광산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맞돌이인단 말이에요. 폭탄을 아낌없이 써주며 안전하게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윌리의 퀘스트를 위해 해변에 왔습니다. 온 김에 이리듐 낚싯대도 구매하고 돌팔매질도 맡고 올 거예요. 오늘도 수액 채취장을 만들러 왔습니다. 채굴을 하다가 이리듐 낚싯대가 생각나서 내일은 꼭 구매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 올려둔 배치를 슬쩍 반 뒤 골목장으로 왔더니 이번엔 마법사의 컷신이네요. 벌목장 정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있는 참나무도 베었습니다. 도토리가 모자라서 눈에 보이는 참나무는 다 없애줄 거예요.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이리듐 낚싯대를 구매할 거예요. 우선 헛간 증축을 하고 물뿌리개를 받고 드디어 이리듐 낚싯대를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낚시할 일이 거의 없긴 할 테지만 이왕이면 가장 좋은 도구들로 채우고 싶었어요. 언젠가 전설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전설 물고기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만 낚인다는 걸 알고 가을 전설 물고기인 아귀를 낚으러 왔고 입질이 금방 와서 손쉽게 낚았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닭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주고 울타리 문과 잔디까지 설치해준 뒤 아슬아슬하게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 전에 모자랐던 디성쪽을 마저 구매할 거예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닭장 울타리도 정리하고 자스담과 자동 채집기도 설치했습니다.
디성촉은 몇 개만 더 뿌리면 돼서 조금만 구매하고 스타프루트는 많이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한 3번째 심을 때는 모자라서 다시 구매하러 올 것 같아요. 스타프루트 수확이 이틀 남아서 디성촉만 뿌렸습니다. 온실을 나서려는데 커피콩이 한참을 자라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름 19일에 에블린에게 화분을 받고 바로 심었으니 한 달 이상 지났는데 뭐야? 하고 나가려는데 언뜻 Not watered. 라고 본 것 같아서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왜? 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화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도록 땅을 경작하면 되죠. 건물을 지으러 로빈에게 왔습니다. 헛간을 지을지 집이나 닭장 업그레이드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잡초가 자라지 않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굳이 저장소를 지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수액 채취장 옆에 광산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여기를 한번 찍먹해 볼 거예요. 저번에 수액 채취장 정리를 할 때 동굴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얼굴이 흑빛이 된 슬라임이 있어 돌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약하디 약한 친구들이더라고요. 얘도 비주얼만 좀 그렇지 생긴 거에 비해 별거 아닌 녀석이었어요. 다른 광산처럼 계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 농장 토템을 챙겨왔고 이 해골의 단점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무리지어 다닌다? 그리고 여기서 황금낫을 얻었습니다. 더 들어가 보려다 냉동 해골이 쫓아와서 돌아가는데 박쥐 같은 해골이 자꾸 나타나서 방해하더라고요. 급하게 토템을 써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가을 27일, 오늘은 영영의 전야제가 있습니다. 스타프루트를 수확하고 스프링클러를 다시 배치한 뒤 심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니 겨울에 날 잡고 주기를 한번 맞춰야겠어요. 닭장을 옮기면서 울타리도 다시 세워주고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영영의 전야제는 황금호박 외에는 별로 볼 게 없어서 바로 잠에 들었어요. 가을의 마지막 날 호박이 날짜에 맞춰 자랐지만 손수 울뿌린 보람 없이 대형 호박으로 자라진 않았어요. 제가 뉴비이긴 하지만 겨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참나무 수지는 턱없이 모자라요. 저는 겨울에는 꼭 후간을 많이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비료를 만들어 뒤늦게 뿌렸고 도토리와 섬유가 모자라 산에 와서 채집을 하며 가을을 마무리했습니다. 편집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고품질로 만들고 싶어서 별 달린 과일을 와인으로 만들고 별 없는 과일을 판매했어요. 제가 품평회 때 내 와인에는 왜 별이 달리지 않지? 라고 생각했잖아요. 왜 금별 과일로 와인을 만들었는데 일반 등급 와인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뉴비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